그럼 유튜브를 지금까지 260개 올리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뭐 사건 같은 거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이상한 댓글이 달렸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다거나 뭐 이상한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좀 흥미로운 것 좀 몇 가지 좀 얘기해 보세요. 우선은 첫 번째는 제가 구독자 수가 10명인가 20명인가도 안 됐을 때 연락 한 번이 왔던 거. 그게 이제 아이스간 네. 대표님 연결해서 저한테 왔는데, 그래서 혹시 저도 무슨 런칭을 하지 않느냐. 어, 아이스간 대표님한테 배웠으니까 아이스간 대표님 이건 어려운 이제 가격이 고가니 제가 런칭하면 저한테 배우겠다는 분 한 분 연락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기도 했고 신기하고 그런 경험을 한 번 했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는구나 라는 경험. 그리고 아이스간 대표님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라는 거. 그거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진짜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거를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계명령으로 인해서 저희가 광화문에 촛불이 아니라 반대 집회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태극기 저는, 집회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맞아요. 태극기 집회를 처음으로 그 정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님이 왜 그 계몽령이 어떤 건지 자각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나가기 시작이 됐어요. 안승근 대표님이 이제 그거를 잘 바꿔놓으셨죠. 근데 거기에도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저는 대표님 항상 이렇게 보면 쇼츠 올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어차피 한번 경험하는 거 나가보자.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이거는 그냥 대표님 따라서 쇼츠에 올렸는데, 갑자기 구독자 수가 20명이 올리는 한 몇 분도 안 된 사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유튜브라는 게, 쇼츠라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을 그때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해보지 않았던 길이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뭐 차라리 콜드콜 가지고 쇼츠를 올린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그걸 극복하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창피해가지고 막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 옆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냥 용기 내서 그냥 이렇게 하나 찍어서 올린 그 행동의 액션이 20명의 구독자 수를 올리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걸로 하나로 끝내서 뭐 구독자 수를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 정말 뭐야, 그라운드 시거 그분 거, 그 다음에 그 신남성연대 그분 거, 그 다음에 주은숙 대표님 거, 대표님 거 보면서 이제 대략, 윤 대통령님을 지켜야 되는 거가 이제 제가 와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강화문 태극기 집회를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게 진짜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제가 토요일 날 회사 퇴근하고 가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그거를 하고 경험해 보니까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좀 그래도 이제 막 같이 저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애국 시민이고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런 걸 했다라는 그 기록?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윤 대통령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감사함이 크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저 유튜브를 올렸는데, 리뷰가, 제가 술 먹었냐라는 말, 저는 성인 돼서 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술 먹었냐는 그 리뷰와 뭐 집에나 그냥 가라, 뭐 집에나 있어라, 뭐 그래도 되게 무서웠거든요. 제 행동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이거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데, 요걸 또 먹어보니까 이게 악바리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데, 아, 네. 내가 이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해서 이거에 휘둘릴 필요 없다. 그 감정. 근데 이게 대표님이 같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뭐 오기가 생겨서 떠올리게 되고, 이렇게 해도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내 거를 봤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알고리즘으로 해서 내 걸 봤고, 어떻게든 봤으니까 그 사람의 리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술 먹어 보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요, 그 말이 제가 발음을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됐고요. 뭔가 전달을 잘 해야겠구나.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그냥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그게 피드백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는, 아, 욕먹어도 별거 아니네, 라는 거. 아, 그리고 또, 진짜 저는 구독자 수가 그때가 한 150명도 채 안 됐을 때 그런 경험이었고, 정말 이름 있는 분들이 정말 악플 또한 또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유명하신 분이 부러운 부분만 봤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막. 음, 근데 아니다. 그 안에 돈 많이 버는 거라 유명해지는 거 안에 이런 리스크도 같이 있구나. 그런 힘듦도 같이 있고, 사람들의 비난, 비판, 알지도 못하는 말을 다 견디는 거구나를 얻어서 되게 사람이 제가 유튜브 하면서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단단해져야지 이게 구호가 아니라 그냥 이 상황과 행동들이 제가 좀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게 제가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저는 과거에 제가 이런 일을 했었고 저런 일을 했었고 뭐 안 대장님과 박세영 원장님 그리고 제가 돈 벌었던 거 사실 말하라고 하면 다 기억해내지 못하고 표현력을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유튜브로 남겼잖아요. 저희 아이들 육아일기, 육아 뭐 이런 거 사진첩, 영상 많이 못 찍어놨어요. 전 되게 아쉬워요. 지금 이제 아쉽거든요. 저의 성장 일기잖아요. 한마디로 유튜브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해내지 못해도 전 영상 보내주고 지금 거 보내주면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했던 제가 영상 유튜브가 재생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의 자산인 거고, 그게 저는 많은 경험들 속에 제가 단단해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에겐 부채였거든요. 제가 말 못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투자에 잘못해서 막 힘들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냈을 때 저의 부채가 제가 유튜브 하면서 결국엔 아까 얻어지는 이득도에 포함되면 이게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그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게 저에게는 하면 또 자산이 되어졌어요. 부채가 자산으로 바뀐 걸 저는 유튜브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게 부채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부채가 또 네, 같았던 것들을 내가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에 유튜브가 그 역할을 네, 해줬다. 그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역으로 유튜브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저한테 코칭 받으면서 유튜브가 만약 없었다는 가정을 하면 피디님 뭘 잃고 뭐 어떤 손해를 볼 것 같아? 역으로. 결국에는 사실 이게 유튜브가 또 마케팅으로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 마케팅의 도구로 제가 우선 잃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가 돈을 들여서 했냐? 저 돈 하나도 안 들여서 마케팅을 하는 거고, 저를 알리는 거고, 하는 거니까, 제가 얻는 거에 두 배로 잃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제가 어떻게 남겼을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책을 하든지, 블로그를 쓴다든지, 뭔가 다른 매개체로 제가 남겼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말도 못했지만, 글은 더 이상의 레벨이에요. 저 배운 데서 2시간인가 한 글자도 못 쓰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 창피함을 당한 사람이라 글로 했었다면 저 이거 못 버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표현해내지 못해서 결국엔 전 돈도 못 얻었을 거고요. 그러면 저는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벌 수도 없었고요.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사람들을 뭐 코칭을 하든 그냥 1대1로라도 그 사람이 힘든 거 나한테 와가지고 같이 뭔가를 하는 그런 것도 아예 알 수 없었고요. 그냥 돈 벌러 여기저기 쫓아만 다녔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돈을 벌러 갔지만 돈을 쓰고만 하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관계부터 달라졌고요. 제 관계 정리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여유 있는 삶이 됐다라는 건 유튜브가 없다면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냥 1번, 2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경험도 없었을 거고 그동안의 기록에 제가 저를 치유할 수 있는 저 자신을 모르는 그리고 그러면 결국엔 저는 대표님과 이렇게 1년을 버텼을까? 사실 싶어요. 오히려 근거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고 있으면 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대표님과 제가 성장한 거를 대표님도 봐주시지만 저도 느끼거든요. 제가 말하면서 내가 이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네.
막 이런 생각이 그냥 갑자기 여기서 연결이 되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아, 성장하고 있구나 제가 느끼니까 제가 지금 1년을 버텼고 앞으로도 대표님과 계속 같이 가야 한다라는 걸 저는 얻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여기서 만약 여기서 끝나면 뭐 지금의 뭐 260개 뭐 영상 그리고 뭐 구독자 수 180 몇 명 이것만 잃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미래에 저도 잃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 여기서 멈췄으면 제가 대표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저희의 목표 그 수치 있잖아요. 그 300억 그 이상의 것을 저는 지금 돈을 그 몇십억 버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억만장자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여유가 그냥 있어요. 그게 제 환경이 나아진 거 아니거든요. 계속 나가야 돼서 2, 3천 벌어도 나가야 될 거 계속 많아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에요. 근데 또 저는 이런 여유를 찾은 건 제가 이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 속에 이만큼 제가 1년 동안에 이만큼 변했다? 근데 만약에 그 뒤로는 더 변할 거라는 게 제가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말한 거에 몇십 년을 제가 살아와서 변하지 못했던 거가 단기간에 이렇게 변했다? 근데 그게 대표님이 가르쳐 주시는 뭐 피드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늘 가르쳐 주시는 게 콜드코가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를 꼭 해내려고 지금 계속 해내고 있는 과정에 그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좋아요. 말씀드리는 건 메타인지가 진짜 좋아져요. 점점 메타인지는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유튜브 같아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알고 모르는 거는 성공한 사람들은 이 메타인지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메타인지를 발달을 지금 유튜브로 통해서 더 하는 것 같아요. 말을 끄집어내니까, 표현해내니까. 유튜브를 보기만 하면 안 되고 유튜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피디님은 그래서 그 아, 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 같은 거 겪지 않았어요? 유튜브를 하면서요? 네. 어려움. 무서웠죠. 그, 아까 그 욕 먹었을 때, 그, 욕 아니 그러니까 먹잖아요. 유튜브라고 하는 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냥 음. 어떻게 보면 피디님은 원래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 예, 근데 유튜브를 떡 꺼내고 뭐 어쨌든 차 안에서 막 찍는 것 같고 막 이제 막 독서 뭐 클래스 뭐 피파리 뭐 피세마 이제 끝나고 또 막 하고 일대일 코칭 받고도 하고 하는데 그게 습관이 길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헬스장에 가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처음에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게 다 행동이란 말이에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네, 손가락을 근질근질 눌러야 맞아요. 되고 거기에 어려움이 없었냐고.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고요. 그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성장해 보이고 싶으니까 한두 번 더 찍고 삭제하고 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그냥 올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가끔은 막 너무 얘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저를 보거든요. 너 뭐 말하고 싶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냥 없애고 다시 찍어서 올리는 건데 그 정도예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건 어렵지 않아서 찍은 건 아니고요. 이걸 찍기 위해서 퀸즈 대학을 더 봤던 것도 있어요. 퀸즈 대학을 더 보면서 뭔가 인풋이 돼야 나누는데 제가 만약 예를 들어 하루 쉬었어요. 그럼 저는 뭐 콜드콜을 한 것도 아니고 고객과 상담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정보를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제 안에서는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찍지 말까 하다가도 안 찍으면 그 화장실 갔다가 그 안 닦고 나온 그 느낌이 또 저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느낌이 있진 않았지만 이건 해왔으니까 이 느낌이 있는 건데 그냥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 건 숙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리고 대표님이 그 인지를 시켜주신 건 이 쉽게 만들어주신 이 콜드코가 유튜브도 안 하면 너는 성공 못한다. 그거였어요. 다른 데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막 운동도 해야 되고 정말 많았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심플하게 콜드코어가 유튜브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튜브를 쉽게 만들어주신 건 그냥 너랑 나랑 1대1 한 거 그냥 그 리뷰를 하거든요. 퀸즈대학 리뷰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에 대한 심플을 주셔서 올리기
특히 뭔가 제가 일을 안 했어요. 계약건이 없으면 사실 더 올리기 싫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뭘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일 안 한 것 같은 마음도 사실 계속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퀸즈 대학을 보거나 대표님의 유튜브 영상이나 그걸 다시 보거나 책을 하나를 보면서 그 안에 키워드가 사실 막 와닿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막 예를 들어 아이들하고 좀 있다가 보면 한 번, 두 번 못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때는 이제 그냥 못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잘해서 올리는 게 아니다. 그냥 처음에는 이게 너무 급박했어요. 저는. 그리고 유튜브랑 콜드콜을 해야 됐기 때문에 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대표님한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분한테는 이게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대표님한테 피드백을 제대로 받고 싶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게 횟수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진 게 좋아졌어요.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 마음이 정리가 돼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뒤에로 갈수록 이제 성공권이 나와서 좋아서 올렸는데 성공권이 없을 때는 또 올리기가 불편한 거예요. 아, 그거를 경험했어요. 아, 성공권이 없을 때는 나 뭐 올리지? 그래서 올리지 말까 하다가 이걸 올리지 않으면 나는 또 도태될 수 있어. 그래서 퀸즈 대학을 그때 더 봤던 거. 그리고 피디님이 3천만 지금에서도 원이라는 소득을 벌었잖아요. 그럼 3천만 네. 원 소득하고 유튜브를 지금 찍는 게 뭐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막 이런 유튜브를 찍는다, 나 유튜브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소득하고 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공급자, 공급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저 그냥 소비만 할 거잖아요. 지금도 소비도 해요. 근데 공급자로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찌됐든 경험했던 거 나누는 거고, 그리고 고객하고 만나면서 실수했던 것도 나누고, 성공했던 것도 나눠요. 근데 거기에서 이 나누려면 표현해내야 되잖아요. 엄청 표현해내야 돼. 그러니까 저 오늘 3천만 원 벌었어요. 오늘 기뻐요가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 3천만 원을 벌었는지 과정이 있어야 그게 전달이 되고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 생각해보니까 3천만 원 벌었어요. 나 좋아요. 대표님 감사해요로 끝났으면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모르고 인지를 못했을 것 같네요. 그거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성공했는지를 인지가 되는 게 이 공급자의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제가 사람들한테 표현해 내려고 지금 막 노력하고 지금도 대표님의 질문에 제가 막 설명해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실 이 질문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대표님. 엄청 이걸 어떤 걸로 표현하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제가 이득 본 것도 많았고 가장 인상 깊은 거 가장이라는 거에서도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유튜버가 없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또 대표님의 지금 질문은 또 뾰족하게 3천만 원과 이거 유튜브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을 때 저는 막 변동성이 막 와요. 아, 뭐가 있었지? 그걸 어떻게 설명해내야 되지? 막 이 안에서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답이 찾아지고 제가 느꼈던 게 나오는 이게 바로 유튜브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엔 제가 유튜브 만약에 3천만 원을 그냥 벌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님을 직접 대면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알려주신 그것도 아니고 제가 옆에 있어서 야, 너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을 해. 이게 아니라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고객하고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어땠는지. 근데 저는 대표님 1대1로도 들었고 퀸즈 대학에서도 들었고 근데 그거를 제가 고객 앞에서 써먹으려면 고객 앞에서는 실수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긴장해가지고 사실 모를 때가 많은데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안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배운 거를 인풋 하잖아요. 막 어떻게 해도 이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막 노력해서 막 끄집어 내다 보면 결국엔 한 가지 얻는 거. 아, 공급자. 이렇게 설명해내고 하는 게 그 공급자의 능력이구나. 내가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걸 이해했을 때 제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은 거.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어려우니까 더 퀸즈 대학을 들을 때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집중해서 내가 이해돼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거를 계속 연습하고 말하다 보니까 표현력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한테 쉽게
같은 오피스텔도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거, 제가 초반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너는 교육자 같아. 그냥, 고객한테서 1번 뭐고요. 이론을 알려주는 그냥 교수같이 너는 알려주는 사람 같아. 근데 교수가 아니라 우리는 일타 강사가 되어야 돼. 정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가 바로 그거를 해내기 위한 우리가 어렵게 정보를 받아들인 걸 내 안에서 필터링 돼서 이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쉽게 다가가져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오피스텔 부동산 다 어려워하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의사들도 어려워하고, 뭐 교수도 다 어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잘 필터링해서 너에게 이게 너에게 좋은 거야 하면서 옳은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의 능력인데, 그게 그냥 안 되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엔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결국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어오는 거다. 근데 결국엔 그 전달이 상품만 전달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저를 어필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어느 순간 딱 고객들 앞에서 내가 들은 걸 가지고 연습을 안 했는데 고객 앞에서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네네. 중간 다리 역할을 유튜브가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우선은 말 표현을 해야 된다. 네. 많이보다는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연습하는 도구. 근데, 그러면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카메라 켜고 하면 되잖아. 그 왜 유튜브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음, 내가 보지 않으면 중도 폭이 돼요. 저는 1순위가 저도 있었지만 아이승 대표님이 봐주시는 분이 누군가가 있었잖아요. 긴장해서 찍어요. 그 와중에 구독자가 없어도. 근데 그게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더 긴장이 돼요. 근데 댓글이 달리지 않았는데 막 악플이 달려요? 더 긴장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유튜브가 결국엔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노력하고 더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집중하게 만드는 게 유튜브 같아요. 질적인 정보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그 행동하는 그 과정 자체가 편안한 걸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걸 쉽게 포기하는데 또 불편한 걸 가지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기가 생기고 더 네. 하려고 하고 더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네. 질적인 시간을 참 피디님이 나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질적인 시간. 그러니까 질적인 정보가 들어와도 행동하는데 마냥 쉽다면 누구나 다 했겠죠. 예, 그런데 피디님이 그거를 음. 해내서 지금 유튜브를 270개 영상까지 올렸고 그러니까 그 영상 올린 걸 보면요. 완벽하지 않다라고 어떤 사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피디님 우리는 알잖아요. 남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맞아요. 성장한 건 내가 알잖아요. 네. 남들은 맞아요. 그만큼 내가 완벽해져야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이 음. 완벽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내 자신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유튜브 도구를 이렇게 보통 많이 쓰지 않아요. 유튜브는 음. 완벽주의에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걸 목적을 딱 해가지고 막 뛰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유튜버 우리가 아는 멋있는 유튜버들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음. 실제로 유튜브를 시도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유튜버들 더 많듯이 그러면 네. 그 모르는 유튜버들조차 1만 명, 2만 명도 안 된 유튜버도 훨씬 더 많겠죠. 근데 그 사이에 PD님이 결국 경험한 건 유튜브가 아니라 결국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성공하는 데 음. 있어서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고객들 앞에 클로징하고 계약을 따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말하는 연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옆에서 날 서포트하는 어떤 정보라 이런 것들 상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어, 나의 노력 반, 또 이런 어떤 상관관계 반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런 현벽관계로 연결됐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